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용기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박수칠 때 떠나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주는 달콤한 유혹을 뒤로하고 스스로 고독한 평지로 내려오는 이는 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 박수 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무대 위를 서성이다 잊혀지곤 하죠. 하지만 2025년 1월 대한민국 가요계의 거대한 태양이었던 한 사내가 세상을 향해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가왕이 아닌 흙먼지 날리는 땅을 걷는 인간 최용기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58년이라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시대의 자존심이자 고단한 삶의 위로였던 나훈아. 오늘은 그가 화려한 왕관을 벗어던지고 전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 뜨겁고도 처연했던 마지막 밤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한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날선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치열함의 연속이었죠. 1972년 무대 위에서 가해진 갑작스러운 테러. 그 사고로 그의 얼굴에는 72바늘이라는 처참한 봉합 흔적이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흉터를 가리려 했겠지만 나훈아는 달랐습니다. 그 상처는 한 예술가의 생명을 끊으려는 비겁한 시도였으나 역설적으로 그를 이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사내로 단련시킨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강직함은 자본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네로라는 재벌가에서 그에게 수표를 제시하며 은밀한 연애 공연을 제안했을 때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대중예술가이지 누군가의 잔치에 불려가 술잔 옆에서 재롱을 떠는 광대가 아니다. 내 노래를 진정으로 듣고 싶다면 정당하게 표를 예매하고 공연장으로 들어와라. 이 한마디는 돈이면 영혼까지 살 수 있다고 믿던 권력층에게 날린 통렬한 일침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가가 권력의 그늘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노래는 더 이상 대중의 위로가 아닌 권력의 장식품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억만금의 유혹보다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스스로가 세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나훈아라는 이름 앞에는 늘 수많은 억측과 루머가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8년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자신을 난도질하려는 근거 없는 소문들 앞에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올라가 바지 지퍼를 내리려 했던 그 파격적인 행동. 그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영혼을 모독하려는 세상에 던진 최후의 경고이자 스스로의 결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당당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직접 보여줘야 믿겠느냐는 그의 눈빛은 비겁하게 수모도를 던지던 이들을 순식간에 침묵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장이 된 그는 더욱 날카로운 통찰로 시대를 비추었습니다. 2024년 말 대한민국이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모두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던 그 순간에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 하면 왼쪽 니는 잘했나. 이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는 특정 진영을 향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정작 주인인 국민의 삶은 외면하는 정치권 전체를 향한 시대의 어른만이 할 수 있는 뼈아픈 일갈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 11명이 바뀌는 세월을 지켜보면서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던 거인이었기에 그의 꾸짖음은 좌우를 넘어 국민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청량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 목소리가 쟁쟁하고 관객이 구름처럼 몰리는데 지금 떠나야만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은퇴는 사실 우리를 위한 홀로서기 수업이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 없이도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일부러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엄한 아버지처럼 그는 자신의 부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나가길 바랐던 것일까요? 그는 평생을 철저히 신비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스타는 꿈을 파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대중과 거리를 두었던 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관객들이 공연장에서 자신을 볼 때만큼은 현실의 고통을 잊고 온전한 꿈의 세계에 머물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무대 아래의 인간 최용기를 감추고 가왕. 나훈아의 환상만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평생을 고립된 섬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그 장엄한 꿈에 막을 내리며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숙제를 던집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당신들은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것인가. 운명의 2025년 1월 12일 서울 KSPO돔은 거대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58년 여정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나훈아는 화려한 조명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반세기 동안 자신을 지켜준 팬들에게 올리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댐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쥐고 살았던 그의 혼과 땀이 서린 마이크가 드론에 실려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멀어져 점이 되어가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그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무대 뒤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이제는 이름 없는 산에 최용기로 돌아가 땅을 걷겠다는 그의 마지막 뒷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에 나훈아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는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2600여 곡의 노래와 권력 앞에 당당했던 예술가의 혼은 우리 곁에 영원히 숨 쉴 것입니다. 나훈아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수십억의 재산도 화려한 기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유산입니다. 권력 앞에 당당하고 예술 앞에 정직하며 떠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왕 나훈아 아니 사내 최용기 씨. 당신이 있어 우리들의 지난 세월은 충분히 찬란했고 뜨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